네이버 클라우드의 정주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초고대 AI 시대의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작년부터 이제 많은 AI 관련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요새 생성형 AI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어날 이야기들, 생성형 AI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총 4가지 아젠다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네, 생성형 AI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생성형 AI 시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으신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본인이 처음에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고 이 퍼스널 컴퓨터가 윈도우라고 하는 O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시대 이후에 두 번째로 혁명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구글의 전 CEO인 에릭 슈미츠 회장이 또 추가적으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생성형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인류를 진화하는 데 있어서 발생했던 인쇄술이 발달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생성형 AI 기술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라고 하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산업적인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고 계시는 것처럼 실제로 80% 이상의 근로자가 최소 10%의 영향을 받는다. 19% 정도의 근로자가 최소 50% 이상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모든 산업군의 모든 근로자에게 이 생성형 AI 기술들이 활용될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그 하이테크 고소득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법률 변호사랑 상담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비용으로 저희가 상담을 받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듯 이 생성형 AI에 대한 것들이 많은 산업 분야에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많은 산업군들의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기술 혹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에 대한 경쟁력 혹은 산업에 대한 경쟁력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얼마만큼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것인지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목표가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코딩을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사람이 코딩했을 때보다 혹은 사람과 AI가 같이 협업을 해서 코딩을 했을 때 55% 이상의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들을 화면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이 그림을 그렸을 때와 생성형 AI 기술을 그렸을 때의 비용과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용에 대한 것도 150불에서 실제로 1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많이 15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도 5시간이 아니라 1분 이내 이런 작업들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간 안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시간과 비용에 대한 것들이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방금 이제 화면에 보이고 있는 내용은 오픈AI에서 제공하고 있는 GitHub 코파일럿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코파일럿을 사용하시는 개발자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74% 이상의 그 코파일럿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잠깐 보시면
개발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들은 뭐 웹서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한다거나 혹은 반복적인 코딩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으신데요. 뭐 반복적인 타스크에 대한 것은 96%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러면 경제학적으로는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향후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리포트에 대한 내용을 일부러 발췌해왔고요. 향후 10년 동안 7 트릴리언 달러라고 하는 양만큼의 GDP를 견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해당 GDP에 대한 수치는 그 작년 기준으로 한국이 한 1.5% 정도의 GDP 성장률이 있었고요. GDP 성장률이 가장 높은 중국 같은 경우도 한 5.4%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전 세계가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생산량보다 더 많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하이퍼스케일 AI 혹은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의 모든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 변화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은 어떤 기업들이나 혹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을 학습해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원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질문하면 대답받는 것들을 원하시고 있고요. 혹은 생성형 AI가 제일 먼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처럼 다양한 글쓰기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마케팅에 대한 카피라이팅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글쓰기 뉴스레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소설 쓴다거나 하는 것들과 같은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 확장이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업무 생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많은 툴들의 이런 AI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했던 오피스 365 코파일럿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자연어로 이야기했을 때 프레젠테이션 파일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혹은 엑셀 파일에 대한 어떤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것들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서 많은 업무용 도구들에 대한 연계들을 통해서 혁신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생성형 AI 시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개론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 기업 현장에 있어서도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당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직 생성형 AI 기술 자체가 아직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부분들을 사용자들과 함께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람에 대한 것들을 대체한다라기보다는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역할로서 이 생성형 AI가 많이 활용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 중에 이제 AI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성형 AI 중에서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언어 모델인데요. 언어 모델 안에서 할 수 있는 역량들에 대해서 화면에 표기한 것처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글쓰기에 대한 역량들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글쓰기 혹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류입니다. 실제로 텍스트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해당 텍스트에 있는 글을 통해서 해당 그 텍스트로부터 감정을 분석한다거나 혹은 해당 내용들이 어느 특정 그 범주로 분류한다거나 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혹은 번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체를 변형한다거나 아니면 그 전문가가 쓰는 내용들을 혹은 초등학생 수준으로 변경한다거나 하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역할에 대한 것들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컨텐츠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시기보다는 요약된 내용들만 별도로 보실 수 있도록 또 요약 기능들 혹은 중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 AI 기술들이 이제 그 챗GPT로부터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이런 AI 기술들에 대해서 대화 형식으로 어떤 그 타스크들을 수행하고 싶다라는 요청사항들이 가장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AI 기술들이 대화로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딩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언어 모델을 만들 때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그리고 코딩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학습을 하도록 모델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코딩을 학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어떤 코딩에 대한 타스크를 잘 수행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논리적으로도 어떤 추론에 대한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코딩에 대한 것들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생성형 AI 기술이 항상 다 좋은 일들 혹은 완벽한 일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의 편향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언어 모델이 혹은 아니면 이미지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각각의 이 AI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습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어떤 확률 값들을 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편향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학습되었다라고 하면 실제로 결과물을 출력할 때에도 편향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언어 모델 혹은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확률 기반으로 어떤 결과물을 답변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실제로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것들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대답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저작권이나 혹은 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것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챗GPT가 나온 이후에 사용자들 중에 대다수가 학생들이 좀 있었는데요. 실제로 에세이를 쓸 때 내가 실제로 학생들이 작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AI가 썼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생성형 AI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이나 아니면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런 생성형 기술들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국외로 많이 나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고 계시는 내용들은 국가정보원에서 이루고 있는 하나의 보안 가이드라인인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두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실제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유의점들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기업 내부적으로는 AI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국정원의 보안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실제로 얼마만큼 보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 근로자가 어떤 정보들을 유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혹은 미국에서 조사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실제로 챗GPT를 사용하시는 근로자들 중에서 이제 그 컴퓨테이션한 정보들이 유출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이제 데이터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몇 가지 자료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도 사실 편향적으로 어떤 사고를 한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어떤 글을 쓴다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긴 한데요. 사람이 편향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해서 AI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 기술들은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은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학습한 데이터들 상에서 하우스키퍼에 대한 얼굴 혹은
슈퍼마켓에 있는 근로자의 얼굴에 대한 것들이 기존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러한 얼굴의 형상이다라는 것들을 화면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들 중에 이제 저작권에 대한 얘기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 AI를 통해서 그 답변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 저작권에 대한 염려들을 많이 가지고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국 저작권청에서는 이 AI가 생성한 생성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현재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저작물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사용자의 텍스트나 어떤 선택에 대한 것들은 저작물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직 그 AI가 만들어낸 저작권들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논의가 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이제 AI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주의사항들 혹은 각 부서별로 어떤 것들이 도입이 가능한지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각 그 부서별 예상되는 시나리오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고요. 마케팅이나 홍보 쪽에서는 카피라이팅에 대한 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도 있고, 세일즈에서는 이메일을 쓴다거나 제안서 작업들을 한다거나 세일즈 발표에 대한 초안을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영역들에 많이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그 각 실무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실무 부서에서 본인들이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서비스들이 기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전체적인 기업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AI 리터러시라고 하는 교육들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혹은 보안 유의점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들을 많이 해나가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성형 AI 기술이 최근에 이제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HR 쪽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것들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잡코리아에서 자기소개서를 AI에 대한 자기소개를 작성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혹은 원티드에서는 AI 면접 코칭에 대한 것들도 같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인크리트에서도 AI 자소서에 대한 맞춤법 교정들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하이퍼클로바 네이버에서 만든 언어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2021년에 전 세계 세 번째로 이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우선은 네이버에서 이 언어 모델을 공개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실제로 저희가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어 중심의 언어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국 문화나 법률들에 대해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만든 서비스들에 대한 부족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의 동생의 남편은 뭐라고 부르지라고 챗GPT와 바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랬을 때 이게 챗봇을 통해서 구어체스러운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간혹 주어가 생략되거나 화자에 대해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실제 텍스트만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문맥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는 화자는 여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챗GPT나 바드에서는 형수다, 형부다라고 하는 잘못된 답변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법률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어떤 용어들에 대해서도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2023년 6월 말부터 이제 만나이에 대한 것들을 실제 법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나이에 대해서 한번 챗GPT나 바드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랬을 때 챗GPT는 1만 만자를 이야기하면서 만나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확률값 기반으로 어떤 답변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발생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혹은 바드 같은 경우는 그 만나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태어난 해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를 만나이라고 잘못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당 정보들이 잘못된 정보들이 제공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런 챗봇을 혹은 어린 친구들이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잘못된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중심의 언어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는 실제로 그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만든 언어 모델에 다 그 외국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비용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GPT-4가 멀티링구얼이라는 것도 잘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해당 그 연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으로 오버헤드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여 있는 내용들은 토큰 계산기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통해서 실제 한국어의 한 문장을 가지고 하이퍼클로바가 계산하는 토큰 양이 얼마인지 혹은 오픈AI에서 제공하고 있는 토큰 양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들을 비교하실 수 있도록 제가 화면에 가져와 봤고요. 한 5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이 글로벌 빅테크를 포함한 LLM 기업들이 이 토큰 양에 따라서 과금을 청구하다 보니까 토큰이 얼마만큼 많은 토큰이 소비되느냐에 따라서 비용들이 더 많이 부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하이퍼클로바가 얼마만큼 글로벌 빅테크 대비 한국어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정량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5가지 영역에 대해서 2023년 5월에 헤레벤치라고 하는 곳에서 비교한 내용인 거고요. 5가지 타스크들 중에 4가지 타스크들에 대해서 하이퍼클로버가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딩 컴프리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시험 문제를 잘 푸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하이퍼클로버가 좀 더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들은 챗GPT나 GPT-4가 실제로 뭐 의사 시험을 잘 봤다, 뭐 변호사 시험 잘 봤다라고 하는 타스크들을 많이 수행해서 이런 역할들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GPT-3 그 챗GPT 버전보다 최소 5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국내에도 여러 가지 SLM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카카오 코GPT나 폴리글롯보다도 최소 20점 이상의 점수의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퍼클로바는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빠르게 언어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이 언어 모델을 만든 국가 자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중국, 영국, 이스라엘 총 5개국만 현재 언어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 언어 모델을 잘 활용하고 있는 생태계도 한국어, 영어, 그리고 중국어 3가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혹은 네이버가 앞으로 이 언어 모델을 얼마만큼 더 잘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네이버 인공지능 연구 영역 세계 6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 달에 제타알파라고 하는 연구기관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자연어뿐만 아니라 음성인식 혹은 영상 인식 뭐 이런 것들 다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했던 내용들을 네이버 그룹사의 서비스에 바로 적용을 하고 새로운 데이터들을 만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 AI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퍼클로바의 역량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챗GPT의 베이스 모델인 GPT 3.5만큼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혹은 이렇게 언어 모델이 더 우수한 품질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어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이버 자체적으로도 이 언어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 운영을 하는 노하우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언어 모델을 학습 운영을 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팅에 대한 인프라도 같이 구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2021년부터 이 언어 모델에 대한 기술들을 다양한 영역들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파파고나 하이퍼클로바나 혹은 클로바노트 혹은 네이버 쇼핑 등의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네이버 같은 경우는 쇼핑 플랫폼을 통해서 쇼핑 안에 스마트 스토어라는 고하 플랫폼을 통해서 SME 분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네이버뿐만 아니라 네이버를 통한 다양한 생태계 확장에도 많은 부분들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해서는 2023년 3월에 네이버 데뷔라는 행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8월 24일에 이제 하이퍼클로바 X의 하나의 모델인 클로바 X들에 대한 출시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하이퍼클로바 X는 기본적으로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들에 연결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외부 서비스들과의 연계들을 통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기업들이 본인들의 그 데이터에 맞춰서 서비스에 맞춰서 본인들이 원하는 챗봇들을 만들 수 있도록 튜닝에 대한 것들도 지원을 해드리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클로바 X를 통해서 개인이나 기업에게 생산성 향상을 높여드리고자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네이버 생성형 AI 전략이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서비스들을 저희가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퍼클로바 X에서 몇 가지 질문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생성형 AI를 이 LLM을 통해서 실제로 기업의 그 HI 부서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았고요. 저희 클로바 X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클로바 X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하이퍼클로바 X와 챗GPT에 좀 비교된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챗GPT와 클로바 X에서 각자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너는 누구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고, 혹은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리터러시에 대한 것들 중에서 또 하나 살펴보셔야 되는 것들이 실제로 AI 윤리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LLM 챗봇이 어떤 AI 윤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데모 화면을 가져와 봤고요.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하는 시점인 2021년부터 이 네이버 AI 윤리 준칙이라는 것들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기획, 개발, 운영에 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보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는 모든 서비스에 그 AI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서비스들에 확장 적용될 예정이다라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는 AI 윤리 준칙이라는 것을 2021년 2월, 2년 반 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AI 윤리에 대한 모범 답안들도 데이터셋을 공개해서 많은 연구자분들, 개발자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윤리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 유의할 사항, 데이터의 편향성을 통해서 실제로 편향적인 답변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고민했고 서비스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로 어떤 LLM을 잘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LLM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인공지능에게 어떤 일들을 요청할 것인지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를 재정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질문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사용하시다 보면 나는 되게 사용했을 때 불만족스러운데 옆에 친구는 되게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챗봇에게 질문을 잘 하느냐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역할을 부여한다거나 아니면 최대한 상세한 설명들을 추가적으로 주면서 질문을 하는 것들이 더 좋은 답변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도메인 역량과 지식을 잘 활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업군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별도로 학습하는 과정, 튜닝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튜닝을 통해서 본인들만의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모델을 통해서 각 분야별 그 지식을 바탕으로 더 좋은 질문을 하시면 그에 대한 좋은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AI, 생성형 AI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활용하는 것들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은 실제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던 요구사항들을 좀 가볍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빠르게 검색하고 싶다. 키워드 검색이 아니라 자연어로 질문했을 때 원하는 대답을 받고 싶다라는 질문 요구사항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뭐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요. 그리고 실제로 뭐 B2C 서비스를 다양하게 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생산하고 싶다. 혹은 B2C를 통해서 어떤 이커머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확보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다라는 요청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요약을 한다거나 하는 요약이나 번역을 한다는 것 같은 기능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AI 기능들에 대한 것들을 챗봇이라고 하는 인터랙션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 생성형 A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기획, 고민하실 때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고객을 위한 CS인 건지 아니면 내부 임직원을 위한 서비스인지에 따라서 기획이나 개발하는 방향들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반복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는 범위, 기능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적용하려고 하는 대상 혹은 그거에 대한 효과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는 대상에 있어서 뭐 외부 사용자를 위한 거냐, 내부 사용자를 위한 것이냐에 따른 것들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데이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외부 CS를 위한 데이터는 보안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대한 것들,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실 때에도 다양한 전처리가에 대한 것들 고민하셔야 되고 학습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설명들을 조금 더 풀어서 표기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이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좋은 품질의 데이터들을 많이 넣어야만 그 AI 모델이 생성된다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로버 X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8월 24일에 공개했던 내용인 거고요. 네이버 기획자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클로버 X에 물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어떤 PDF를 업로드해서 그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추가적인 내용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실제로 기업들이 본인들만의 클로버 X를 만들 수 있도록 그 튜닝에 대한 기능들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튜닝하는 데모 환경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대화 형식, 멀티턴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면 그걸 통해서 그 해당 데이터에 기반한 챗봇이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통해서 쉽게 챗봇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화면에 방금 보여드렸던 데모 상에서 보여드렸던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 뭐 과학용 챗봇을 만든다거나 레시피용 챗봇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과 같은 커스터마이즈된 챗봇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확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산형 챗봇에서 외부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소카나 폴라리스 오피스, 울프람 같은 서비스들을 연계해서
생성형 챗봇에서 바로 문의하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시들 화면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 여행 가서 뭐 할 일들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해당 내용들을 답변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소카와 연계를 통해서 차량에 대한 예약까지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서비스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서비스를 연계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제로 그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혹은 하이퍼클로바나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내용들 설명을 드렸고, 혹은 생성형 AI 기술들을 기업에서 도입 검토를 하실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AR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생성형 AI 시대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내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부서에 대한 협업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